자, 이제 교과서 마지막 작품 생태계 다해성 공존인데, 여기서는 그 내용 선생님 먼저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인의 진화론이잖아. 다인의 진화론은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세계, 적자 생존, 강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다윈이 먼저 쓴 것이 아니고, 이 지문을 읽어보다 보면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학자가 먼저 썼던 말이고, 여기서 다인의 진화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이라 그러지,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런 것이 아니다. 공존과 상생으로서 생명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 진화해 간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글이 되지. 그래서 이거 논설문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갈래가 설명문이다. 그래서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 그 다음 스펜서, 그 다음에 디 마글러스인가, 그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100%라고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중요한 거. 여기서 처음에서 딱 보면 사람들은 진화론,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다. 이거 일반적인 통념이지. 그거 아니거든. 뭐냐? 공생이다.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상생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림 마글리스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 스펜서는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처음부터 보자. 사람들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경쟁 구도할 때 진화론을 설명해.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이 뭔지 알아? 부조리와 불평등, 근원은 약육강식, 그지? 핵심 명사.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의 원리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 생각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통념이야. 그러면서 의문을 제시해. 그럴까? 하지만 이거는 오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진화에는 우열관계, 그지? 우열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이거 바탕을 둔 특정 방향이나 목적을 향한 성질이 있다고 오해, 통념. 세월이 지날수록 더 훌륭한 것이 되고 이상적인 생물체 모습에 가까워지고, 열등한 존재는 어떻게 되냐?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한다고 여겨. 그러면 생물체가 진화 관계에서 단순한 존재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듯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기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생물체의 변이, 바뀌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맞지? 오랜 세월에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 보주사만 떴어 100자리에 특정 개체만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이지, 이제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 명사 다음 페이지에 자연선택이야. 자연선택은 여기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 그 정의가 자연선택. 자, 이런 거 자연선택으로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진화론은 말 들으면 사람들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려. 고정관념이야, 통념이지. 근데 이런 거를 다인이 쓴 게 아니야. 누가 썼어?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경제학자 스펜서가 썼단 말이야. 그래서 스펜서가 인간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를 이끌었어. 진화론을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초유기체, 꿀벌과 개미처럼 여기는 개체, 이렇게 해서 곤충 사회성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 유기체의 정의,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사회에 대한 설명을 생물체의 진화론을 갖다 붙여서 사회, 경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한 사람이 스펜서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발달되는 과정으로.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럼 여기 단락 잠깐만 잡을게. 여기 단락에서 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대응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그지? 여기서 사회적 약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어리가 사회적 약자, 그지? 그 다음에 쥐도 어떻게 되는 것이야? 쑥 가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고양이, 그지? 그 다음에 갈매기는 어떻게 돼? 권력을 가진 힘에 대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낙서처럼 보이지만
낙선은 아니다. 계속 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다 보니까 진화론을 갖다 붙여도 사회 현상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자체를 스펜서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란 말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인간 사회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이 됐대. 그 다음 달라 보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 적자생존 말이 어째서 다인이 말한 것으로 왜곡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인의 책에서는 약육강신에 대한 말이 없다. 이거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문장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요 문장 좀 잘 잡아놓고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초기 판본에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5번 정도 더 찍어낼 때 다인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택했을 뿐이야. 그냥 적자생존이 아니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적자생존, 약육강식보다는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아까 자연선택의 전의가 뭐가 돼? 자연에서 적응을 잘한 생물 개체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자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변이의 다양성을 중시했어. 얘 진짜 웃기지 않냐? 다양성이야. 그럼 다른 것들의 존재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야. 변이의 다양성. 그래서 특히 강조.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 암수 유전사 섞여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아 얘네들이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 그러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자연선택 대상이 돼. 그래서 이 살아남은 유전자가 또 후손한테 물려지잖아. 그럼 이 변이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질러서 모아보게 되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완전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이 종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많은 시간을 봤을 때는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게 눈에 띈다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다인은 이렇게 변이가 쌓여 이 변이가 순간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 환경에 좀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 했어. 그래서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 없어. 생물체는 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연선택이란 것 자체는 강자가 사는 게 아니고 다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 다양성. 그래서 구체적, 말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조금 풀어서 하면 다인의 말을 그대로 뭐 했어? 인용을 했다. 전개 방식. 변하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의 행위를 통해 우연히 요 단어 조심하고 이루어져.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뭐가 돼? 우열이 없다. 그러니까 약육강식과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지? 이걸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함보다 열등하다. 강자가 약자를 질파받아 좋다는 뜻은 담겨있지 않지. 다인은 자연선택이야. 다양성 다 인정하고 들어가. 생물체를 이끌어야 한 원동력은 환경에 우선 적응하고 이렇게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이야. 다인한테 가장 핵심적인 명사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다양성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획일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에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나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시작해. 이 섬에서 딱 보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핀치를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왠 줄 아냐? 핀치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13종의 핀치가 있거든. 그런데 크기나 습성 등이 비슷하지만 역적. 그 다음 문장. 부리 모양이 천차만별이야. 왜 그럴까? 각각 잡아먹는 먹이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최적화되면서 점점 변이되는 게 쌓여서 이제 확실히 눈에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야.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전개 방식 또 나왔다. 예시가 나왔네. 나무 껍질 한쪽에 먹을 때는 단단한 나무 껍질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 유리한 긴 주사바늘처럼 생긴 부리. 얘네들은 뭐가 돼?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애들.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어야 되니까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 부리. 갈라파고스는 13종의 핀치 모두 부리 모양이 달라. 그 부리들만큼이나 먹잇감도 달라. 먹잇감도 다르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지.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보가 되지. 만약에 먹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먹이들만 먹으면은 못 먹는 개체도 있고 먹는 개체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강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지? 다양한 핀치 부리 모양 관찰하니까 열세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시간 환경에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흥미로운 게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지. 몇 개로 쪼개졌어. 각자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어. 13종이 된 거야. 그러면 먹잇감을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아. 다양하게 먹잇감도 세분화되었던 거. 13종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가 나왔어. 13종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겠지. 그치? 진화를 해왔겠지.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 부족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적어줄까? 뭐만 살아남을까? 강한 종만 살아남게 되겠지. 그러면은 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지. 이러면 약육강식이 성립하지. 그러나 얘네들은 다 먹을 게 달랐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먹잇감이 달랐다. 그러니까 석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다. 다양성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진화할 때 다양성 증가된 이유. 여기서는 이 핀치에는 무엇이야? 먹잇감이 달랐다야. 이러한 예가 너무 많은 거야. 누군가한테 쓰레기일지라도 활용할 줄 아는 귀중한 자원이 있어.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와. 소 배설물 필요 없잖아. 쇳덩구리한테 너무 좋아. 악어 이빨에 낀 찌꺼기야. 얘네들은 악어새한테 양식이 돼. 이런 것들이 서로 공생하는 사례도 나오지. 그러니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자유간 약육간시 적자생존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 완전 반대되는 사고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지?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이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어 살아간다 해도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 자원의 가지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쟁은 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도 생물 중에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어. 그럼 경쟁은 남아있어. 경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 서로가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변이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얘네들도 사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싸우는 것보다 선택한 게 뭐야? 공존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예가 이제 나오겠지, 그제? 공생의 진화 원리가 나와. 강자들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 리 마글리스에 대한 이제 사고방식이 나오기 시작하지.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지?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야. 공생 진화론의 정의 무엇이냐? 생명체 한정된 자원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야. 그래서 이제 지류에 대한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균류도 나오고, 조류도 한데 어울린 생물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가 나오기 시작해. 조류는 포도당, 광합성 포도당을 합성해 독식하지 않아. 균류한테도 줘. 그래서 생존을 도와. 그치? 서로 도와줘.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 능겨받는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 조류에게 공급했지.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서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는다. 서로 돕고단다. 윈윈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 자체는 서로 의존도가 강해. 공생을 하면서 잘 살아나고 있어. 1836년 비교로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다인이 자신이 수집한 자료 바탕으로 연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 하나만 잡을게. 22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었어. 그러다가 1858년이지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지. 누군 줄 알아? 여기서 얘랑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 윌리스가 보낸 편지야. 윌리스는 다인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는데, 다인이 그 편지를 읽어봤어. 왜냐? 같은 결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인이 연구 결과 발표 지금 20년 동안 안 했었잖아. 근데 이 젊은이의 편지 똑같구나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 하지만 세상은 이득을 기억하지 않는데 다인은 어떻게 됐어? 다인 자기 단독적으로 이름을 옮긴 게 아니고 공동 저자로 이 윌리스도 올려줬지. 한번 보자. 어떤 학설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지잖아.
다인이 인간적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으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자기 혼자 발표하고 욕심을 냈을지도 몰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근데 다인은 그렇게 안 했지. 다음 페이지 보자. 이런 수집된 것 보면은 당연히 윌리스보다는 다인이 월등하게 위치도 높잖아.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다인은 유사한 거 인정해 줬어. 월리스가 한 거를. 그리고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공동저자로 인정을 했지. 그래서 학계에서도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데 얘는 월리스랑 같이 갔어. 상생을 한 거지. 약육강식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았어. 관례에서. 후세 사람은 다인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와. 이게 뭔지 알아? 이 말은 학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라면 요구 같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내겠다.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 다인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 자체 곧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만 그런 것들을 사는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고 상생을 하는 그 모습 자체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사고방식을 다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수십 년 지났어. 이 다인 몇 년간 연구했던 웰리스를 동등한 자격으로 해서 상생이지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인의 이름을 기억해. 웰리스를 기억 못해.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라고 기여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만약에 다윈이 웰리스 짓밟으려 했으면 그 당시에는 성공했을지도 몰라도 역사에서는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려챈 파렴치한 인물로 기억했을 수도 있어.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만약에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랐다면. 하지만 다인은 월리스라 상생을 하려니 사람들도 다 나중에 후세에서 다 인정을 해주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야. 다인은 경쟁과 배제 대신 뭘 중시했어? 이게 이제 메인 문장이 되지, 그지? 메인 문장. 대신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처럼 결론이다. 진화론은 공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약육강식의 세계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거지. 획일성, 경쟁, 반목과 전쟁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 지금 시대는 강자가 사는 세계가 아니고 상생, 공존하는 세계야. 이미 생명체는 예전부터 느끼고 깨닫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다인이 윌리스의 손을 잡았던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이지만 논설문이 아니고 설명문이란다. 일반적인 통념 반복한 거 맞지? 공생이다. 다인에 대한 일화, 월러스에 대한 얘기 나왔지? 유추, 아까 사회학자, 그 사회학자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을 갖고 와서 아까 선생님이 고양이 쥐를 대응을 시켜줬다고. 그런 것들이 유비추론. 그 다음에 예시 나왔지? 대조, 약육강식과 공생 반대. 인용, 다인의 말 그대로 갖고 왔지. 정계방식 문제 출제될 가능성 크다. 여기까지만 갖고 들어가고 우리 학습활동으로 가보도록 합세. 진화, 변해간다. 공생, 변이, 단어 뜻은 아실 거라 보고요. 자, 사회 진화론, 마글리스 진화론 주장. 사회는 단순해서 복잡한 것으로, 당연히 발전하니까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는 거 맞지? 사회적 약자는 강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약육강식. No. 마글리스는 어떻게 돼? 상부상조 전략. 우리 공존으로 사는 게 세상이 더 발달됐다. 약간의 어떻게 될까요? 대조 관점이니까 출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예시가 나왔죠. 상생하는 거. 그 다음 학습활동 가보자. 글 쓰니까 비판하고자 하는 거 무엇이야?
이런 것들 사회 불평등 문제가 생긴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열 관계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거야. 발전과 개선 내포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연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이거든. 상생과 공존이 최고거든. 이거를 글쓴이가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이란 개념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다인의 진화론 경쟁이 아닌 뭐가 돼? 공존. 그래서 여기서 다인은 진화론에서 핵심 명사는 뭔지 알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네 글자 여기서 적어볼게. 자연 선택이야, 그지? 자연에 그냥 최적화하게 적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육광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체 우열은 없다. 그리고 다양성 강조했어. 다인의 진화론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다양성이란 단어. 마글리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낼게. 생명체는 경쟁보다 상부선주 전략 선택한다. 관점이 대조되는 거니까 잘 잡고 들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 거 보면, 자, 이제 교과서는 다 끝났구나, 그지? 교과서는 다 끝났고, 혹시 요 부분이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짧게 선생님이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으로 들어가야겠지. 오늘 선생님이 힘들다. 내일 모의고사 지문을 찍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만 끝.